7년 전 여름 서지안과 서지우 자매는 대기업 인턴으로 함께 입사했다. 언니 지아는 동생 지우를 보호하기 위해 늘 곁을 지켰지만 박준혁 상무의 성희롱은 두 자매 모두에게 가해졌다. 지우가 용기 내어 인사팀에 고발했지만 강민서 팀장은 회사의 압력에 사건을 은폐했다. 몇 달 후 지우는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렸다. 남겨진 편지에는 언니, 이제 자유로워져라는 짧은 문장만 적혀 있었다.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지아는 새벽 5시에 눈을 뜬다. 악몽은 여전히 그녀를 놓아주지 않는다. 한강 다리 난간에 서 있는 동생 지우의 뒷모습, 바람에 흩날리는 갈색 머리, 그리고 떨어지는 순간의 고요. 지아는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원룸 아파트의 책상으로 향한다. 모던한 한국 아파트 인테리어지만 그녀의 공간은 최소한의 가구로만 채워져 있다. 책상 위 유리 액자 속에는 지우의 마지막 편지가 보관되어 있다. 언니, 이제 자유로워져. 지아는 편지를 바라보며 차가운 유리 표면에 손가락을 댄다. 아직 자유로워질 수 없어, 지우야.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박준혁의 최근 동선을 확인한다. 7년간 모아온 파일들이 화면을 가득 채운다. 성희롱 피해자들의 증언, 회계 부정, 횡령 의혹, 내부 고발자, 협박 증거. 오늘은 드디어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다. 지아는 네이비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선다. 거울 속 그녀의 얼굴은 냉정하지만 눈가에는 지우지 못한 피로가 서려 있다. 정의를 위해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의문이 고개를 든다. 이것이 정말 동생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자신의 분노를 풀기 위한 것일까? 아파트를 나서며 지아는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노부부와 마주친다. 일찍 출근하시네요. 네,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짧은 대화 후 지아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과 형광등 불빛, 시동을 거는 순간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온다. 대기업 성희롱 은폐 의혹, 오늘 첫 공판. 지아는 라디오를 끈다. 법원으로 향하는 도로는 출근 시간이라 막히기 시작한다. 신호 대기 중 옆 차선의 한 가족이 눈에 들어온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뒷좌석의 두 딸. 언니로 보이는 아이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있다. 지안의 손이 핸들을 더 세게 쥔다. 지우야, 미안해.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지만 신호가 바뀌자 그녀는 재빨리 눈물을 닦아낸다. 법원 주차장에 도착한 지아는 차에서 내려 하늘을 올려다본다. 맑은 가을 하늘, 지우가 떠난 그날도 이렇게 맑았다. 법원 로비에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다. 지아는 선글라스를 쓰고 침착하게 걸어간다. 서지안 변호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기자들을 지나쳐 법정으로 향한다. 복도를 걷는 동안 그녀의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뛴다. 법정 문 앞에 서자 갑자기 7년 전 그날이 떠오른다. 인사팀 사무실 강민서 팀장 앞에서 울고 있던 지우, 그리고 무력하게 서 있던 자신. 이번엔 달라. 지아는 문을 열고 법정 안으로 들어간다. 법정은 이미 방청객들로 가득 차 있다. 지아는 원고 측 변호인석에 앉아 서류를 정리한다. 피고 측 변호인단이 들어온다. 그 뒤로 박준혁 전무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온다. 네이비 3피스 정장 차림의 그는 여전히 권력자의 아우라를 풍긴다. 지안과 눈이 마주치자 박준혁은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짓는다. 지안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를 응시한다. 피고인 박준혁, 피고인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공판이 시작된다. 지아는 첫 증인으로 현직 직원 김미래를 신청한다.
김미래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석에 선다.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외모 평가와 신체 접촉을 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미래는 눈물을 참으며 증언을 이어간다. 회식 자리에서의 강제 술 따르기, 사무실에서의 어깨 터치,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은밀한 협박. 보고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사팀에 보고했지만 오히려 제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난다. 피고 측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시작한다. 증인은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승진에서 탈락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거짓 증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김미래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지안이 즉시 이의를 제기한다. 이에 있습니다. 증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질문 방식을 바꾸십시오. 오전 공판이 끝나고 점심 휴정이 선언된다. 지안은 김미래에게 다가간다. 잘하셨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도움이 될까요?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복도에서 지안은 혼자 서 있는 강민서를 발견한다. 강민서는 베이지 톤 재킷에 단발머리를 단정히 넘긴 모습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지안이 다가가자 강민서가 먼저 말을 건넨다. 오랜만이네요, 지안 씨. 7년 만이죠.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을게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당신도 증인으로 나올 건가요? 아마도요.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증언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안은 강민서의 눈을 똑바로 본다. 그 눈에서 깊은 죄책감과 두려움을 읽어낸다. 무슨 뜻이죠?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강민서는 그 말을 남기고 화장실로 향한다. 지안은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스마트폰으로 조사팀에 연락한다. 강민서에 대한 조사 자료 더 필요해요. 오후 공판이 재개된다. 지안은 추가 증거로 내부 이메일 기록을 제출한다. 박준혁이 성희롱 피해 신고를 받고 조용히 처리하라고 지시한 이메일이다. 이 이메일은 피고인이 사건 은폐를 지시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피고 측 변호인이 반박한다. 이 이메일은 정상적인 인사관리 지침일 뿐입니다. 피해자를 부서 이동시키고 입을 막은 것이 정상적인 관리입니까? 재판장이 개입한다. 쌍방은 감정적인 언쟁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공판이 끝나고 지안은 법원을 나선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에 누군가 그녀를 부른다. 서 변호사님. 돌아보니 박준혁이 서 있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그가 다가온다. 당신이 뭘 노리는지 알아요. 제가 뭘 노리는데요? 복수하지만 당신은 이길 수 없어요. 두고 보시죠. 당신 동생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그만두는 게 좋을 거요. 지안의 손이 떨린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대응한다. 협박으로 녹음하겠습니다. 박준혁은 비웃으며 돌아선다. 지안은 차에 올라타 핸들을 꽉 쥔다. 지우야, 조금만 기다려. 지안은 사무실로 돌아와 강민서에 대한 추가 조사 보고서를 검토한다. 7년 전 인사팀장이었던 강민서는 사건 직후 승진했지만 2년 뒤 갑자기 퇴사했다. 이유는 불명확하다. 지안은 탐정사무소에 의뢰한 강민서의 최근 동향 자료를 펼친다. 프리랜서 컨설턴트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고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는 정보가 눈에 띈다. 뭔가 있어. 지안은 강민서의 주소를 확인하고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한다. 저녁 8시 지안은 강민서가 사는 원룸 건물 앞에 도착한다. 낡은 5층 건물, 1층에는 작은 편의점이 있다. 지안은 계단을 올라 3층 302호 앞에 선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문이 열리고 강민서가 놀란 표정으로 지안을 마주한다. 어떻게 여기를 들어가도 될까요? 강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연다. 좁은 원룸 안은 책과 서류로 가득하다. 지안은 작은 소파에 앉는다. 차라도 드시겠어요? 아니요, 오래 있지 않을게요. 강민서는 마주 앉으며 한숨을 쉰다. 무엇이 궁금하세요? 7년 전 왜 사건을 은폐했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게 변명이 됩니까? 강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설명해 주세요. 강민서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한다. 7년 전 지우가 성희롱 신고를 했을 때 강민서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박준혁의 배후에는 더 큰 권력이 있었다. 회장의 조카였던 박준혁을 건드리면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다. 그래서 한 여자아이의 인생은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아니에요. 저는 내부 고발을 준비했어요. 강민서는 일어나 책장에서 낡은 USB를 꺼낸다. 이게 뭐죠? 7년 전 제가 모은 모든 증거예요. 지아는 USB를 받아든다. 왜 이제야 주는 거죠? 제출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먼저 움직였죠. 강민서는 자신의 가족 사진을 꺼낸다.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딸의 사진이다. 딸을 납치하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래서 저는 입을 다물었죠. 지아는 사진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낀다. 지금은 어디 있나요, 따님? 외국으로 유학 보냈어요. 안전을 위해. 방 안에 침묵이 흐른다. 강민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잇는다. 당신 동생 지우 씨,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알아요.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왔을 때 제가 도와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해야 할 말이었어요. 지아는 USB를 가방에 넣고 일어선다. 증인석에서도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이제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지안이 문을 나서려는 순간 강민서가 부른다. 서 변호사님. 네. 복수가 끝나면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지안은 대답하지 못하고 문을 닫는다. 계단을 내려오며 지안의 가슴은 복잡하게 뒤엉킨다. 강민서도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원룸으로 돌아온 지안은 USB의 내용을 확인한다. 7년 전 피해자들의 진술서, 박준혁의 과거 징계 기록, 회사의 은폐 지시 문서들, 그리고 마지막 파일에서 지아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한다. 지우가 마지막으로 강민서에게 보낸 이메일이다. 팀장님, 언니만큼은 지켜주세요. 지안의 손이 떨린다. 동생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걱정했다. 눈물이 키보드 위로 떨어진다. 지우야, 미안해. 다음 날 아침, 지아는 부모님 산소를 찾는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묘지, 나란히 놓인 부모님의 묘 옆에 지우의 작은 봉안당이 있다. 지아는 꽃을 놓고 향을 피운다. 엄마, 아빠, 지우야. 부모님은 지우가 떠난 지 1년 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사고였지만 지아는 그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음을 안다. 이제 곧 끝날 거야. 묘소를 나서며 지아는 어린 시절을 떠올린다. 강북의 작은 아파트, 맞벌이 하시던 부모님, 그리고 언제나 자신을 따라다니던 동생. 언니, 나도 언니처럼 변호사 될 거야. 중학생이었던 지우가 말했다. 그래, 우리 지우는 뭐든 할 수 있어. 하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지우는 대학 학비를 걱정했다. 그래서 대기업 인턴 기회가 왔을 때 너무나 기뻐했다. 언니, 이제 우리 집도 나아질 거야. 지아는 차 안에서 과거의 기억에 잠긴다. 7년 전 그날
지우로부터 전화가 왔다. 언니 사무실에 와줄래? 떨리는 목소리였다. 지안이 달려갔을 때 지우는 비상계단에서 울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박상무님이 계속. 지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언니 품에 안겼다. 지아는 그날 인사팀에 신고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지우는 다른 부서로 쫓겨났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제가 남자 유혹했대. 적반하장이지 뭐.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견디지 못한 지우는 결국 인턴을 그만뒀다. 그리고 한 달 후 한강에서 지아는 눈물을 닦고 시동을 건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조사팀으로부터 전화가 온다. 서 변호사님, 새로운 증인을 찾았습니다. 누구죠? 박준혁의 전 비서 이수진 씨입니다. 연락처 보내주세요. 오후에 지아는 이수진을 만나기 위해 강남의 한 카페로 향한다. 세련된 한국 카페 인테리어, 창밖으로 강남대로가 내려다 보인다. 이수진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긴장한 표정이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감사하죠. 이수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녀는 3년간 박준혁의 비서로 일했고 그의 모든 비행을 목격했다. 성희롱은 일상이었어요. 여직원들을 불러서 증거가 있나요? 녹취록이 있어요. 몰래 녹음한 거지만. 이수진은 스마트폰을 꺼내 파일을 보여준다. 수십 개의 녹음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 이걸 왜 이제야? 두려웠어요. 하지만 뉴스를 보고 용기를 냈어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인다. 법정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한다. 카페를 나서며 지아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구름이 걷히고 햇빛이 쏟아진다. 지우야, 이제 정말 끝이 보여. 그날 밤 지아는 동생의 일기장을 꺼낸다. 지우가 남긴 몇 안 되는 유품 중 하나다. 펼쳐진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다. 언니는 항상 나를 지켜줬어. 이제는 내가 언니를 지켜주고 싶은데. 지아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는다. 지우야, 내가 날 지키려 했다는 거 알아. 일주일 후 강민서가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방청석은 더욱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강민서는 베이지 재킷에 검은색 슬랙스를 입고 떨리는 손으로 선서를 한다. 증인은 7년 전 인사팀장으로 재직하셨죠. 네, 맞습니다. 서지우 씨의 성희롱 신고를 받았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건은 은폐되었습니까? 강민서는 잠시 침묵한다. 법정 안이 숨을 죽인다. 저는 사건을 공론화하려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난다. 증거를 모으고 내부 고발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요, 회사 측에서 제 딸을 협박했습니다. 재판장이 개입한다. 조용히 하십시오. 증인 계속하세요. 당시 중학생이던 제 딸을 납치하겠다고, 제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강민서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래서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모은 모든 증거는 이 USB에 있습니다. 강민서는 USB를 제출한다. 피고 측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시작한다. 증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습니까? USB의 내용과 제 딸의 증언이 있습니다. 딸의 증언이라 가족이라면 거짓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안이 즉시 이의를 제기한다. 이에 있습니다. 증인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강민서는 계속해서 증언한다. 그녀가 모은 증거에는 박준혁뿐 아니라 다른 임원들의 비리도 담겨 있다. 횡령, 배임, 성범죄, 그리고 증거인멸. 법정은 충격에 휩싸인다.
공판이 끝나고 지아는 복도에서 강민서를 만난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이제야 할 수 있었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선다. 서 변호사님. 네. 복수가 끝나면 평화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노력해 볼게요. 강민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선다. 지아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복수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사실은 또 다른 피해자였다는 사실. 지안의 마음속에 균열이 생긴다. 저녁, 지안은 원룸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는다. 오늘 증언으로 사건은 큰 전환점을 맞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공허함이 밀려온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거였나? 지아는 지우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꺼낸다. 언니, 이제 자유로워져. 자유, 그게 뭘까? 그날 밤 지아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청한다. 악몽은 오지 않는다. 대신 꿈속에서 어린 지우가 나타난다. 언니, 잘하고 있어. 지우야, 조금만 더 가면 돼. 지아는 꿈에서 깨어나 창밖을 본다. 새벽 6시, 동이 트고 있다. 며칠 후, 지아는 이수진의 녹취록을 분석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녹음 파일 중 하나에서 박준혁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우 문제는 해결됐어. 어떻게? 강민서가 잘 처리했지. 그 애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돼. 지안의 심장이 빠르게 뛴다. 그 애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돼. 이 말은 지우가 죽기 직전의 대화다. 지안은 즉시 탐정사무소에 연락한다. 7년 전 지우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들을 다시 조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틀 후 지아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받는다. 지우가 죽기 전날 박준혁의 비서실에서 누군가를 만났다는 증언이 나온다. 지아는 당시 비서실에 근무했던 직원들을 추적한다. 그중 한 명인 장수연을 찾아낸다. 지아는 장수연이 운영하는 작은 서점으로 향한다. 서촌의 조용한 골목, 한옥을 개조한 서점 앞에 선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책 냄새가 코끝을 스친다. 장수연은 40대 초반의 차분한 인상의 여성이다. 어떻게 오셨어요? 7년 전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요. 장수연의 표정이 굳어진다. 앉으세요. 두 사람은 서점 안쪽의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무엇이 궁금하세요? 제 동생 지우가 마지막으로 회사에 왔을 때 누구를 만났나요? 장수연은 깊은 한숨을 쉰다. 박준혁 전무를 만났어요. 왜 이제야 말하는 거죠? 두려웠어요. 하지만 뉴스를 보고 이제는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대화를 나눴나요? 자세히는 못 들었어요. 하지만 지우 씨가 울면서 나왔어요. 지안의 주먹이 떨린다. 그리고 박 전무가 뭔가 서류를 건넸어요. 서류요. 네, 합의서 같았어요. 지아는 즉시 그 서류를 추적하기 시작한다. 지우의 유품을 다시 뒤지고 그날의 CCTV 기록을 확보한다. 그리고 마침내 지아는 진실을 발견한다. 지우는 박준혁에게서 합의금을 받고 침묵 서약서에 서명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하지만 지우는 서명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박준혁에게 이렇게 말했다. 언니만큼은 건드리지 마세요. 지아는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린다. 동생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지키려 했다. 지우야. 그날 밤 지아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동생의 희생이 너무나 크게 다가온다. 새벽 4시 지아는 한강으로 향한다. 지우가 뛰어내렸던 다리 위에 선다. 차가운 강바람이 얼굴을 스친다. 지우야, 내가 왜 그랬는지 이제 알 것 같아. 강물은 검고 고요하다. 나 때문이었구나. 지아는 난간에 손을 올린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진다.
너는 날 지키려고 난 널 지키지 못했어. 눈물이 강물 위로 떨어진다. 해가 뜨기 시작한다. 지아는 다리를 건너 반대편으로 간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공판이 재개되고 결정적인 날이 다가온다. 지아는 마지막 증거로 지우가 남긴 또 다른 편지를 제출하기로 결심한다. 지우의 일기장에 끼워져 있던 편지, 지아는 지금까지 열어보지 못했다. 전날 밤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는다. 편지지를 펼치는 순간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진다. 사랑하는 언니에게. 지우의 둥근 글씨가 펼쳐진다. 언니,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겠죠.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언니는 항상 나를 지켜줬어요. 부모님이 바쁘실 때도, 내가 학교에서 괴롭힘 당할 때도, 언니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나를 위해 일했어요. 지아는 편지를 읽으며 과거를 떠올린다. 고등학교 때 미대 진학을 포기하고 공대에 간 것. 지우의 학원비를 대기 위해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 나는 언니가 나 때문에 희생하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이번 일로 언니까지 상처받는 걸 보며 죽고 싶었어요. 언니, 나는 약한 사람이에요. 박준혁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제안했어요. 합의금을 받고 조용히 넘어가면 언니의 앞길을 보장해 주겠다고. 언니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해외 연수도 보내주겠다고. 지안의 손이 떨린다. 나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말했어요. 거절하면 언니를 해치겠다고. 언니, 나는 선택할 수 없었어요. 내가 살면 언니가 다치고 내가 죽으면 언니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선택을 했어요. 언니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언니는 자유로워요. 나 때문에 희생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예요. 사랑해요, 언니. 편지는 거기서 끝난다. 지아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낀다. 지우야, 내가 그런 선택을 하다니. 나는 몰랐어. 전혀 몰랐어. 원룸의 작은 공간이 울음소리로 가득 찬다. 다음 날 법정에서 지아는 이 편지를 제출한다. 이것이 제 동생이 남긴 마지막 편지입니다. 재판장이 편지를 읽는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 피고 측 변호인도 할 말을 잃는다. 피고인 박준혁 할 말 있습니까? 박준혁은 창백한 얼굴로 일어선다. 저는 단지 대답하십시오. 미안합니다. 방청석에서 야유가 쏟아진다. 재판장이 정숙을 요구한다. 피고인 박준혁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횡령, 배임, 성범죄, 증거인멸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합니다. 판결이 내려지고 법정은 술렁인다. 지아는 자리에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본다. 승리했지만 마음은 공허하다.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이 몰려든다. 서 변호사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생이 바랐던 정의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잠시 쉬려고 합니다. 지아는 기자들을 지나쳐 주차장으로 향한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눈물이 쏟아진다. 지우야, 이게 내가 원하던 거였니?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운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린다. 한 달 후, 지아는 변호사 업무를 잠시 중단하고 작은 여행을 떠난다. 제주도의 조용한 해변 마을. 지아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며 매일 바다를 바라본다.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그리고 따스한 햇살. 이곳에서 지아는 처음으로 평화를 느낀다. 어느 날 아침 지아는 해변을 걷다가 한 소녀를 만난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모래성을 쌓고 있다.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소녀는 밝게 웃는다.
그 미소가 지우와 닮았다. 혼자 왔어요. 아니요, 엄마랑 같이 왔어요. 그렇구나. 지아는 소녀 옆에 앉아 함께 모래성을 쌓는다. 한참 후 소녀의 엄마가 다가온다. 수아야, 엄마 왔어. 엄마, 이 언니랑 같이 모래성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즐거웠어요. 소녀와 엄마가 떠나고 지아는 혼자 모래성을 바라본다. 바람이 불어 모래성이 조금씩 무너진다.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지는구나. 지아는 일어나 바다를 향해 걷는다. 파도가 발목을 적신다. 차갑지만 상쾌한 감촉이다. 지우야, 나 이제 괜찮아. 내가 바랐던 대로 자유로워질게. 더 이상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할게. 바다 위로 햇살이 반짝인다. 지아는 가방에서 지우의 편지를 꺼낸다. 그리고 천천히 편지를 찢는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바람에 날린다. 안녕, 지우야. 사랑해. 종이 조각들이 파도에 휩쓸려 멀어진다. 지아는 돌아서서 게스트하우스로 향한다. 그날 밤 지아는 강민서에게 전화를 건다. 안녕하세요. 서 변호사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괜찮습니다. 덕분에 딸도 돌아왔어요.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용기를 주셔서. 저야말로 감사하죠. 잠시 침묵이 흐른다. 서 변호사님. 네. 이제 평화를 찾으셨나요? 찾아가고 있어요. 천천히. 다행입니다. 전화를 끊고 지아는 창밖을 본다.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다. 지우야, 내가 하늘에서 날 보고 있다면 이제 걱정 마라. 언니는 잘 살아갈게. 다음 날 아침 지아는 서울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복수가 아닌 치유를 위해 게스트하우스 주인에게 인사를 하고 짐을 챙긴다. 또 오세요. 네, 꼭 다시 올게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지아는 라디오를 켠다.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온다. 모든 아픔은 결국 지나간다. 서울에 도착한 지아는 사무실로 향한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사건 의뢰서들이 쌓여 있다. 성폭력 피해자,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이제 진짜 일을 시작해 볼까? 지아는 의뢰서를 하나씩 읽기 시작한다. 이번에는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그날 저녁 지아는 부모님과 지우의 산소를 다시 찾는다. 꽃을 놓고 향을 피운다. 엄마, 아빠, 지우야. 나 이제 괜찮아.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살지 않을게. 하지만 너희를 잊지는 않을게.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린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다. 지아는 미소 짓는다. 원룸으로 돌아온 지아는 책상 위 액자 속 편지를 꺼낸다. 언니, 이제 자유로워져. 그래, 이제 자유로워질게. 지아는 새 편지지를 꺼내 펜을 든다. 사랑하는 지우에게. 나 이제 괜찮아. 내가 바랐던 대로 자유롭게 살아갈게. 더 이상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할게. 하지만 너를 잊지는 않을게. 항상 내 마음속에 있을 거야. 사랑해, 내 동생. 편지를 쓰고 지아는 창밖을 본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진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인다. 그 불빛 하나하나에 누군가의 이야기가 있다. 나도 이제 내 이야기를 써내려갈 시간이야. 지아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사건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한다. 밤은 깊어가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복수로 가득하지 않다. 희망과 치유로 채워져 있다.